드라마 하얀 거탑의 유능한 외과의사 장준혁. 성질머리 고약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지만 수술 하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잘하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캐릭터. 그러나 드라마를 벗어난 현실에서 유능한 의사의 기준은 달라진다.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환자를 잘 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 검사를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검사를 많이 하는 의사. 현실에선 병원의 매출과 수익에 기여하는 의사가 능력 있는 의사다. 그리고 그 대가는 돈으로 보상된다.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어느 의사 막 빡세게 계속 검사 돌리고 환자 퇴원도 안 시키고 검사도 정상인데 계속 며칠에 한번 검사하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결산서가 나왔어요. 거기서 한 의사가 연봉 6억 3천 얼마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도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씩 오르긴 했는데 보통 한 2, 3억인데 그분은 6억 3천만 원, 엄청나니까 충격을 병원 내에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충격적인 사건이 된 거죠. 의사 성과급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민간병원, 공공병원 가리지 않고 큰 병원, 작은 병원 가리지 않고 지금 병원 현장은 의사 성과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사 성과급은 의사 개개인의 진료 실적과 매출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의사를 병원 돈벌이의 천병으로 내세워 의료 공공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제도다. 의사가 자신의 성과급을 올리려고 마음먹는 순간 의사 성과급은 노동자와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또 예전에는 밤 12시에 그 외래 진료를 잡으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일부 모 교수 같은 경우는 새벽 3, 4시까지도 외래 진료 시간을 잡아서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를 보고 있어요. 의사의 성과급은 진료 실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를 많이 봐야 한다. 이왕이면 돈이 많이 되는 환자가 좋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초진 환자는 무조건 일찍 잡아주는 거. 진료도 일찍 잡아주고. 신한 초진을 이제 늘리라고 계속 병원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들도 신한 초진이 많은 걸 좋아하세요. 하여튼 경북대도 초진 환자 관리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하느냐,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재진 환자 많이 보는 거는 별 소득이 없고, 왜냐면 이게 초진 환자는 초기에 검사도 확 끌고 환자 유입을 또 이게 막 이제 시키는 거니까 이 안에 가두기 위해서 일단은 어차피 잡아놓으면 얘는 여기서 검사를 하게 다 돼 있거든.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여기 오게 돼 있으니까. 어장 관리네. 네, 어장 맞아요. 관리지. 수술실도 교수님이 이제 이 방에서 좀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바로 옆방으로 넘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 양방도 뜨고 뭐 어떤 병원은 심하게는 뭐 네 방도 뛴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낮 시간도 모자라 수술은 밤까지 이어진다. 그에 따라 의사의 성과급도 치솟고 있다. 전에는 CT나 MRI를 찍을 때 보통 환자들을 오전에 다 찍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12시 넘어서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서 CT를 찍으러 내려 보낸다든지. 그럼 이제 보호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도. 이 밤에 웬 CT?
검사 건수가 하루에 60건씩 40건씩 평균 일주일을 따지고 보면 CT 처방만 놓고 봐도 일주일을 따지면 평균 40에서 50건이란 말이죠. 예전에는 많이 찍어야지 30건, 최고로 많이 찍었던 사람이. 솔직히 좀 통계를 내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가 이 건강보험 급여 수가에서 원가 보정률이 125%,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 그다음 영상검사는 150%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 보정률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찍으면 찍을수록 남는 구조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의 노동이라는 것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다른 모든 노동자들이 그것에 따라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익성에 따른 그런 노동을 하게 되는, 의사 성과급자에 따라서 수익성에 따른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은 병원 전체가 돈벌이로 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의사가 더 많이 일할수록 노동자들도 더 많이 일하게 된다. 의사성과급제가 도입된 이후 현장의 노동 강도는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다. 어떨 때는 퇴근할 무렵에는 워낙 전화도 많이 받고 환자들 응대하면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입에서 단내 난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60건이라는 게 1시간에 찍을 수 있는 양이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60명을 3명에서 4명으로 나눠보면 그 시간은 근무하는 시간, 진짜 말 그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근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제가 병동에 있을 때도 보면은 로비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어요. 노숙자처럼 로비에 있는 그 의자들 있죠. 거기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랬다가 이제 퇴근하는 딸하고 새벽 2, 3시에 같이 나가는 거죠. 식사할 시간 없고, 그리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서 근무 중에는 물도 안 마신다, 이런 정도로. 화장실 가는데 길어봐야 한 5분인데 그조차도 갈 엄두를 못 낸다는 거죠. 현장이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의사 성과급제까지 도입이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은 의대에서 1등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내과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좀 트렌드가 성형외과 안과였거든요. 지금은 영상의학과예요. 네, 영상의학과에 1등하는 애들이 가거든요. 뭐냐면 영상의학과가 선택진료비 엄청나게 받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낮은 사람이 한 달에 3천이다. 성과급. 그리고 많은 사람은 6천만 원까지 받아가는 것도 같다. 그게 원래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이렇게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었습니다. 의사 성과급이 도입돼 있는 서울대병원. 연봉 3억 3천만 원이 넘는 A 교수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수당이 본봉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주목할 것은 A 교수가 받는 성과급 중 절반이 선택진료비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로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비 상승의 가장 큰 적이다. 선택진료했을 때 진료비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에게 받은 모든 처치, 가령 검사비라든지 아니면 수술하면 수술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가산이 되기 때문에 선택진료를 할 경우에 사실은 어떤 의사에 대한 진료와 관련된 비용만 낸다면 또 모르겠지만 모든 데 다 가산이 돼서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선택진료비마들도 한 2003년도에 한 3천억 정도 규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증가율이 그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더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진료 비용이 그러면 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냐? 환자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죠.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의사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의사 성과급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늘어나는 선택진료비만큼 환자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있을까?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다.
제작진은 환자들의 평균 진료 시간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안에서 진료받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 정확히 42초. 제작진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환자들의 외래 진료 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이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분 정도였습니다. 순환을 빨리빨리 시켜가지고 내보내야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 상태에서 퇴원을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쫓아내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집에 가서 관리하시라고. 교수님이 이제 이 방에서 좀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바로 옆방으로 넘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 양방도 뜨고, 그러다가 뭐 첫 번째 수술 환자가 또 수술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두 번째 환자가 이렇게 마취에서 깨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시 마취를 거는 그런 심각한 상황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보고가 되나요? 전혀 보고가 안 되죠.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나 저번 주에 어제 CT를 찍고 왔는데 이거 또 찍어도 되느냐. 그러면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방사선사 입장으로서 안 좋습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죠. 하나,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진료를 받지 마세요라고 말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을 내는 거고 처방권은 의사한테 있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자도 어쩔 수 없이 찍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엑스레이를 맞는 걸 알면서도. 워낙에 검사 건수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2번, 3번 스크리닝 할 정도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검사가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걸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할 정도의 그런 지점까지 왔다는 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의사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사 성과급은 현재 한국 의료계가 급속히 상업화, 민영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 행위별로 다 보상해주는 구조에서 또다시 의사들의 성과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거는 의료를 상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의료 민영화의 마지막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의사 성과급제고, 병원에서 핵심적인 노동을 하는 의사라는 집단을 병원의 이웃 논리에 종속시키는 매우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너무 심각하지 않냐에 대해서 저는 의료인 스스로가 고백을 해야 될 시점까지 왔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의사 성과급, 이제는 침묵을 깰 때다.